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 근데 아마 마지막은 뉴럴링크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재미난 것들이 있어서 한번 쉐어해볼까 합니다. 포커스오님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우리도 좀 축하를 해주면. 일론이 워낙에 일본 문화에 심취해 있는 것도 있는데, 아마 파나소닉과의 오랜 관계, 배터리 쪽의 그런 원자재, 원재료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일본이 하는 게 잘하는 면이 있죠. 가령 뭐 예를 들면 일본 파나소닉은 NCA를 하죠. 우리는 NMC를 하는데, 중국도 우리를 따라 NMC를 하는데, 일본은 참 그 NCA로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배터리 이렇게 재료를 보면 약간 좀 앞서 있는 거 플러스 일본만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참 일론 때문에 저도 일본을 다시 보게 되긴 합니다. 유출된 사진은 아마 이런 거 같은데요. 지금 헤드램프 안에 센서가 하나 더 들어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나와 있는 카메라가 여기 들어간 것 같진 않은데, 무언가 센서를 하나 더 넣는 게 아닐까, 그런 추측은 듭니다. 부디 자율주행에 더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세미가 요즘 핫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북미에 나와 있는 지금 스펙들을 정리한 건데, 테슬라 세미가 효율도 압도적이고, 뭐 충전이면 충전, 모든 것이 압도적입니다. 배터리 양도 압도적이고, 니콜라 트리 대비해서 테슬라 세미를 제외하면은 배터리 사이즈가 트리가 제일 많은데 주행거리는 많이 떨어지죠. 지금 테슬라 에스티메이션은 500마일 이상인데 거의 700kWh 이상을 싣고도 300마일밖에 못 간다라는 거는 효율이 2kWh를 넘기 때문에 마일당 충전 속도도 좀 떨어지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냥 스펙상으로도 너무 압도적이다. 이미 보여준 것도 대단하지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 외 편의적인 장비, 그러니까 이런 큰 트럭은 운전하기 전에 자가 점검이라든지 뭐 컨테이너 그 트레일러랑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슬쩍 차를 갖다 붙이면 딱 걸린다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부가적인 편의성도 많이 설명을 했는데, 아마 전동화가 되면은 이런 트럭 운전사의 부족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리가 용이해지고 여러모로 사용성이 편해지면은 아무래도 면허를 따는데 더 수월하게 되겠죠? 그런 면도 좀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기 세미 클래스 8 트럭들이 보급화되면은 부족한 트럭 운전자가 당장 수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되지 않더라도 메인테넌스적인 측면에서 너무 편해졌기 때문에 사용성이나 뭐 모든 면에서 보여준 것들이 너무 편해져서 시장의 여파는 엄청 클 거다. 그리고 이 트럭은 그렇게까지 대량 생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연 판매 대수들이 그렇게 높지 않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해 같은 것도 얘기할 때 비에이클 숫자는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당 가격이나 배터리로 엄청나게 잡아먹는데, 이 정도는 테슬라의 어떤 양산 능력이면은 금방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 큰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하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충전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테슬라 슈퍼차저를 따라올 만한 회사가 아직도 안 보인다라는 게 참, 바이든 대통령이 차징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뭐 IRA 법의 뭐 하나의 뭐 실적이죠.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그러던가 아니면 테슬라를 사던가, 저는 테슬라를 사라는 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다른 회사한테도 오픈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테슬라 안에 들어올 텐데, 이게 참 중요한데요. 지금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지금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지금 포드 F150 일렉트리파이죠. 그러니까 라이트닝. 이게 지금 갔다가 충전하다 프라이 되는 상황. 아직 통합형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충전 스테이션과 차량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위험천만한데요. 충전이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이게 고전압 충전이면은 서로 이게 의견 교환이 정말 그 핸드쉐이크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몇 년째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 되는 상황도 나오고요. 아직까지 모든 차들이 테슬라를 제외하고 테슬라는 충전소나 차도 만들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 핸드쉐이크 과정이 굉장히 간편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같은 코드로 움직이니까요. 근데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는 그 많은 회사를 서포트하기가 어렵고 이런 일이 벌어질만 하다. 충분히. 각자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게 안전한지 안 한지 안전장치들이 있지만 그게 정확히 커넥션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빨리 충전하길 바라니까요. 이러니까 루시드 같은 경우는 90%만 넘으면은 이게 고속인지 저속인지 모를 정도로 기어가는데 포드 마기도 그렇게 설계가 됐는데 그게 뭔가 에러를 일으켰나 봅니다. 그래서 F150이 이렇게 프라이 되는 근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다. 충전 스테이션을 만드는 입장에서 그 많은 차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다 서포트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질적인 미국 리뷰를 보면은 충전 네트워크 때문에 테슬라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편의성이나 이런 거. 커넥터를 쓰면 뭐 다른 회사들도 뭐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디테일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압도적입니다. V11은 언제 나올 거냐? 요 다음 버전이죠. 1주나 2주겠죠? 저도 빨리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1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나오기 전에 리뷰를 올려야겠죠. 근데, 뭐 전 버전도 워낙 잘해서,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측, 그러니까 극단적인 케이스, 이미 자이언트 내셔널 파크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없는 거를 더 그리는 게 더 강해진 것 같은데, 뭐 있는 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주 제가, 막, 엄청나게 나아지면은 평상시에는 이미 전 버전부터 출퇴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만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오늘, 뉴럴링크를 얘기하기 전에, 극지방에서도, 알타르티카에서도, 이 스타링크 보십시오. 이 진짜 이런 데서도 고속 인터넷을 하게 해주는, 참 일론 머스크 이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하죠? 지방에서도, 이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말 오직 아주 인터넷을 깔 수 없는, 이런 데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참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요. 뉴럴링크의 프로그레스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휴먼 트라이얼 하려고 하죠. 뇌에다가 컴퓨터 칩 심으려면은 사람에다 하려고 하면 하물며 동물 실험조차도 FDA나 이런 데 허가나 배리어가 많죠. 그래서 프로그레스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거죠. 각종 규제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사람한테 적용할 거는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데 뉴럴링크가 그건 정말 힘들죠.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스가 굉장히 더딘데 이게 말이 많거든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목표한 시간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뉴럴링크가. 그래서 비판적 기사가 좀 많거든요. 근데 AI에는 그런 배려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바가 전혀 없어가지고 나중에 over decade 이 기간 안에 뭔가 AI에 대한 레귤레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우리 이런 규제가 없는데 얘 발전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 빨랐으면 전 좋겠는데. 그래서 그냥 로보택시도 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일론 머스크는 오히려 너무 빠른 AI의 발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신기했고요. 뉴럴링크에 대한 발표도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었죠. 뭐 이미 전에 제가 뉴럴링크가 뭘 하려는지에 대해서 이미 몇 번이고 자세히 얘기해서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뇌의 시그널을 파악해서 이것도 일종의 데이터죠.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딥러닝, 머신러닝을 통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일정 패턴이 나오게 될 테고 그러면 이 원숭이나 동물들이 배고프거나 밥을 먹을 때라든지 움직일 때라든지 우리 뇌는 다 이런 시냅스 다 전기적 시그널로 막 복잡하게 움직이는 건데 그 시그널을 다 이제 파악을 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재미났던 게 전에는 게임을 했는데 이제는 원숭이가 마인드로 키보드를 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사를 뇌로 가상 키보드에 의사를 표시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러다 진짜 동물하고도
소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뉴럴링크 하려는 거는 이 신경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애시당초 블라인드로 태어나시거나 신경 자체에 문제 있으신 분들한테 휴먼 트라이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뇌의 모든 시그널을 다 분석을 해서 지금 뇌에 컴퓨터도 부착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텔레파시죠, 진짜. 뭐 아이패드를 조종한다라든지 그 시그널 바깥으로 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끊어진 데에다가 그 사이에 신경을 재생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리셉터를 따로 달아서 정정리적 시그널을 끊어진 데에다가 그거를 강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 뇌의 시그널들을 이해하게 되면 그 시그널을 끊어진 그 다음에다 넘겨줘서 이제 하반신 마비라든지 우리가 신경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을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분석해가지고 더 낫게 보정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뭐 아까 얘기한 텔레파시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동신경을 더 증진시킨다든지 장애인분들한테 더 낫게 해주는, 어딘가 이제 다치셔서 소통이나 말이 잘 안 되면은 그 시그널도 다 분석을 해서 뇌 모든 시그널들을 분석해서 그 기관들한테 또 쏘게 되면 그 기관을 사용한다라든지 아니면 진짜 외부적인 스피커로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만 하더라도 이 원숭이처럼 이거를 커서를 움직여서, 지금 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뇌파, 머리로 움직이는 거죠. 해서 소통을 자유롭게 한다라든지 이런 거를 꿈꾸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AI와 결합돼서 더 우리의 능력을 부스트 시켜주는, 참 무시무시한 걸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게 지금 느리죠. 왜냐하면 이거를 뇌에다 직접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연하는 발표의 한 절반 이상이 여기다가 어떻게 이제 시술하고 이런 센서를 박아 넣을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거에 많은 할애를 했습니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가 얻어지기만 하면 항상 양질의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 거냐가 현실판 AI에서의 그 화두죠. 그러니까 뇌에다가 직접 진짜 일렉트로드를 꽂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뽑아서 이제 분석하겠다. 근데 생각만 해도 살벌하죠. 왜냐면 뇌 그 스컬에다가 구멍 뚫어야 되는데 FDA가 이거를 허가해 줄지 이제 6개월 뒤에 뭐 어프로벌 받아서 하겠다는데 여전히 이제 타임라인은 미뤄졌습니다. 그러면 뉴럴링크만 이걸 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비판적 기사들을 읽어보면은 이미 과거에 많은 회사들이 요 근방까지는 많이 왔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답게 완전히 새로운 거를 트라이 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유력한 회사, 좀 더 나아가고 있고 펀드도 좀 받고 관심 있는 싱크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참 재밌더라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결국 뇌의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데 이걸 뉴럴링크는 갖다 직접 박는 건데 이게 인간한테 이게 허가가 날지, 물론 일반 인간이 아니라 이제 좀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당연히 지원자를 모집하겠지만 이게 뇌 구멍 뚫는다 듣기만 해도 살벌하죠. 그래서 이 회사 싱크론이라는 회사는 베슬러 지금 그 라인이죠. 이거 피가 흐르는 베인을 이용합니다. 이 안에 아주 요런 철사 같은 일렉트로드를 쫙 해서 이 뇌를 이렇게 감싸는 거죠. 이걸 이 안에 이제 넣어가지고 이걸 타고 들어가서 뇌를, 이것도 뭐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확실히 뉴럴링크 대비해서 구멍은 안 뚫어도 되니까 이게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미 여기가 미리 먼저 뉴럴링크보다 한 발 더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죠. FDA 관계라든지 그 어프로벌이라든지. 근데 많은 회사들이 진짜 있긴 있더라고요. 단지 이제 뉴럴링크는 일론 머스크의 후광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과 일론 머스크가 가진 돈이라든지 그리고 AI의 도움을 더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강점을 갖겠죠. 결국은 얻은 시그널을 얼마나 잘 분석하냐에 달려있는 건데, 뭐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데이터 관리가 앞으로 미래의 화두고, 우리 몸에 있어서도 이런 뉴럴 시그널을 얼마나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뉴럴링크에 기대는 하는데, 접근 방법이 누가 더 성공을 할지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일단 뭐 워낙에 일론 머스크는 주류 언론들한테 많이 까이는 거를 좀 감안하고 듣긴 해야겠지만, 일단 그걸 떠나서도 뇌에다 구멍 뚫는 것 때문에 저도
다른 회사인데 지금 싱크로니아 회사가 이런 회사도 있고 참 아이디어 참신하다. 이걸 이렇게 여기 이제 수술해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혈관 타고 쭉 밀어넣어서 이걸 감싼다라는 게 그래서 꽤 성과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그릴 미래는 참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우린 진짜 빨리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늘 희망차게 긍정적인 사고로 좀 더딜 뿐이지 각종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만간 저도 극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